5월 21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종목별 증권사 상위 창구 화면입니다. 증권사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어디 증권사가 매수를 했나, 어디 증권사가 매도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흐름이 좋습니다. 불과 3주 기간에도 5월이죠. 보면 1위에 모건스탠리. 최근에 모건스탠리가 지속적으로 장중에 계속 들어왔었죠. 자, 신한, JP모건이야 늘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 여기에 BNP 파리바, 메릴린치, CIMB, CLSA. 자, 최근에 얘네가 외국계 창구가 3주 동안 들어왔다. 매도 1위는 어디였다? 키움이었다. 여기에 진짜 찐 개미도 없지 않아 찔끔 있겠지만 현재 그들의 창구가 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 KB, NH, 골드만, DB 대신 삼성. 자, 이들의 창구가 외국계 창구로 현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3주를 정리해봐도. 자, 그러면 크게 한번 볼까요? 시계추를 굉장히 한번 크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계추를 1년 가까이 보게 되면 한눈에 더 드러나겠죠. 자,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1년입니다. 1위가 모건스탠리, 동일하네요. NH, 자사주, 메릴린치, HSBC, UBS. 자, 매도에는 DB, 키움, 미래에셋. CT는 어디다? 테마섹이었다. 삼성, 골드만. 이 물량이 현재 일로 넘어가고 있다. 창구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1년 동안 물밑에서 그들은 손바뀜이 있어 왔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떠나갈 준비를. 11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그 부분은 실적 성장 기반 위에 펀더멘탈 기반 위에 2023년도는 재료와 모멘텀이 상당히 많죠. 대형 이벤트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사 합병과 대형 M&A. 대형 이벤트입니다. 이것 또한. 그리고 재료가 줄줄이 있죠. 유플라이마 허가, 미국 출시, 레미시마이스 신약 허가, 그리고 줄줄이 미국에 대한 임상 3상과 유럽에 대한 임상 3상, 그 3상에 대한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허가 신청 소식과 함께 재료가 질비하다. 그러니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는 현재 948만 주, 950만 주 부근에서 떨어지고 나서 3분의 1 토막 이상 나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누적 잔고는 207만 주인가 206만 주더라고요. 207만 5천 주입니다. 자, 그러면 7만 6천 주만 줄어들면 다시 한번 190만 주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190만 주대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에요. 이걸 깨고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셀트리온 월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굉장히 차트가 월봉 기준으로 안정적이에요. 차트를 보면 월봉인데요. 그쵸?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꽉 차 있죠? 월봉 기준으로 꽉 차서 이제 갈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이미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있어 왔다. 이제 그들이 끌어올릴 시기를 그들이 정하겠죠. 이미 하반기에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넘어올 수 있는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훈풍이 찾아오다. 자, DB금융투자에서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찾아오다. 제약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는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며 코로나 관련 실적은 안정을 찾았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었으며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점차 섹터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쩐주애들이, 선수들이, 세력들이 섹터로 돌아온다. 지난 2년 이상을 쉬었기 때문이죠.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 내 글로벌 성과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올해 주요 의약품 특허 만료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첫 번째는 세계 최대 매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휴미라의 미국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죠. 그래서 셀트리온과 삼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약으로 거듭나는 국내 기업의 도전은 계속된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 내 훈풍이 기대되는 만큼
분야별 고른 관심이 필요하겠다. 당연히 셀트리온이 여기 선봉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별 섹터 내 훈풍이 찾아온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훈풍이 찾아오나 미국의 집중된 성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정면 승부한다. 토종 신약으로 글로벌 나아가기. 자, 이 자료는요, 램버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방대해요. 84페이지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정리해 주셨는데, 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보셨죠? 훈풍은 찾아온다. 매크로에 대해서 2023년도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6월 며칠 남지 않았죠? 얼마 뒤에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이 반등 나올 시기가 머지 않았다. 헬스케어 섹터 내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대금이 현재 나쁘지 않죠.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미국의 집중된 성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정면 승부한다. 특허 만료로 열린 성장의 기회. 올해는 무려 글로벌 210억 원 달러 규모의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가 되는 해이다. 첫 번째가 바로 휴미라이죠. 그리고 스텔라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체가 많은 부분이 만료가 됩니다. 자, 밑에 보면 바이오시밀러 매출 현황을 봤을 때 쭉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죠. 누가 바이오시밀러가 레드오션이라고 했습니까?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살아나는 몇 개 업체가 다 이 시장을 잡아먹는 겁니다. 특허 만료 대상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매출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휴미라 특허 만료를 기반으로 해서 2028년도에 키트루다 옵티버의 특허 만료가 있습니다. 이 항체 의약품, 항암제인데요. 항암제 병용 임상의 인프라가 되는 항체입니다. 이 휴미라를 뛰어넘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 특허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물결을 뛰어넘는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의 물결이 현재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허 만료 예정 바이오 의약품을 보게 되면 엄청나죠? 시장 규모가 봤을 때 2023년도, 18년도 보시면 매출액이 엄청나요. 미국 시장 20조가 넘어가죠? 자, 25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부터 작게는 3조입니다. 보통 10조 기반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시장 규모가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있어요. 셀트리온이 여기 대부분의 의약품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이고요. 국내 첫 도전, 바이오시밀러로 미국 시장 직접 진출하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인플렉트라를 통해 경험한 바이오시밀러의 사업의 한계를 토대로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 시장 직판을 결정했죠. 그리고 서정준 회장이 복귀하였습니다. 2019년 인플렉트라는 10ml 기준 48달러였으나 3년 후 21달러로 약 47% 가격이 인하되었으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30%까지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외형은 성장하였으나 수익성은 감소되면서 셀트리온은 수율 및 공정 개선에 더욱 집중하였고, 이 말은 뭐죠? 수율과 공정 개선, 원가 경쟁력, 그리고 직판입니다. 중요한 건 램시마로 많은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왜일까요? 왜 땅덩어리를 넓힐까요? 여기에 피아, 램시마 SC를 꼽는 겁니다. 38년까지 15년 가까이 독점으로 갖다 꼽아버리는 거죠. 천문학적인 매출 규모가 형성되리라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럽에 이어 미국 시장까지 직접 판매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 시 보다 많은 제품 판매를 위해 퍼스터 무버는 아니지만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도 출시하기로 하였다. 자, 그리고 핵심 유플라이마죠. 휴미라, 하드리마와 유플라이마는 미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생산 캐파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PBM 등재 시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자, 이제 휴미라의 미국 내 특허가 만료되면 매출이 줄어들겠죠. 이거 줄어드는 것만큼 셀트리온과 바이오시밀러사, 셀트리온과 삼바, 그리고 오리지널사, 얘네의 3파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이미 분위기는 상당 부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도 나오겠죠? 보고서와 함께. 그리고 주가가 너무나 많이 싸져 있죠. 회사가 미친 듯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펀더멘탈이 계속 성장하는데 가치는 쌓여있다. 그러니 박박 기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갈 준비를 마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년 동안 쉬었으면, 그리고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달려서 한번 꺼져 있으면 이 에너지의 파동이 제약바이오로 넘어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특허 침해 소송.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특허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미국 제약회사 리 제네로는 삼바와 그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오피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및 예방 클레임을 제기했다. 아일리아 일부 특허를 침해해 특허청에 등록한 모방 신약과 관련이 있다. 리 제네로는 2022년 10월부터 한국특허심판원에서 삼성바이오오피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일리아의 총 매출은 10조 원에 달한다. 아일리아의 특허는 미국에서 올해 6월, 유럽에서는 2024년 5월에 만료된다. 아일리아,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여기에 오크로비스가 추가가 되었죠. 하나하나가 대형 모멘텀입니다. 즉 재료가 된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또한 이미 아일리아 특허 전쟁, 삼성바이오오피스, 셀트리온 참전 막후이다. 물질 특허 6월 만료되지만 투여법 특허 무력화가 필요하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 관건, 신약 등장은 변수. 출시 전 불확실성 해소, 미국에서 잇따르는 무효 심판 청구. 자, 셀트리온 또한 이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셀트리온은 여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도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며 특허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비아트리스와 함께 미국에서 투약 주기와 관련된 338, 069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338 특허도 리 제너럴이 밝힌 대표 특허 중 하나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특허청이 셀트리온, 비아트리스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리 제너럴은 올해 1월 IPR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분쟁 중인 내용이라 최종 결과가 나오면 외부에 알릴 기회가 있을 듯하다. 자, 특허에 대한 부분 당연히 뚫어서 시장을 출시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대세의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시달리고 있죠. 당연히 효능은 똑같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시밀러를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쪽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더불어 이제는 주가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우리는 기다릴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월봉 기준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5월이 끝나지 않았는데 꽉 차 있죠? 그리고 계속 달려나가는 모습을 저는 전반적으로 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고속 열차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